안녕하세요, 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과서 속의 중요한 개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는 시간, 교과서 개념 찾기 시간이에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시험에 나올 것들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 그래서 1단원 감동을 나누어요에 대한 우리 중요한 개념들을 찾아볼게요. 자, 감동을 나누어요. 일단 감동이 중요하죠. 뭐 감동을 받아야 그걸 나누든지 말든지 할 건데, 선생님, 감동이 뭔가요? 감동은 말 그대로 마음이 울리는 거예요. 마음이 울린다는 것은 우리가 뭘 봤어, 내지는 어떤 얘기를 들었어, 아니면 어떤 얘기를 읽었어. 그럴 때 뭐야?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뭐지? 하면서 뭔가 마음속에서 야, 이거 너무 좋다 라든가 아니면 야, 이거 너무 슬픈데? 아니면 나 이거 너무 재밌으니까 나중에 기억했다가 누구에게 알려줘야지. 이렇게 어떤 걸 보거나 읽거나 들었을 때 인상적으로 마음속에 콱 와닿는 그 느낌이 바로 감동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감동이야 그러면 뭔가 슬프고 울컥해야 감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즐겁고 재밌어서 오랫동안 기억에 인상적으로 남는 모든 것들을 감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감동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1단원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울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동적인 울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보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감동을 잘 느껴보고 느낀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자,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개념. 시를 암송하면 좋은 점이에요. 시를 암송해보자. 근데 여기에서 안테나가 떴어요. 어디에? 암송에. 암송하면 좋은 점인데 쌤, 암송이 뭐죠? 암송은 한자어인데요. 외울 암, 외울 송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말이나 글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그대로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뭐 해서? 기억해서 머릿속에다가 다 외워서. 자, 그런데 우리 무엇을 암송한다고요? 지금 보면 시를 암송한다니 그랬어. 그러니까 시를 외우는 거예요. 시를. 이 친구가 지금 별빛도 소곤소곤 하면서 시를 외우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온 시를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막 암송을 해. 그러니까 어때? 어머 멋있어. 그 얘기하죠. 그래서 시를 암송하면 참 멋지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그걸 외우기까지 이 친구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머 멋있어 하는 반응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시를 암송함 어떻게 하면 암송할 수가 있을까? 우선 암송하면 좋은 점부터 알아볼게요. 왜냐면 암송이 쉬운 게 아닌데 그걸 왜 해야 돼요, 선생님? 그 힘든 일을. 그치? 뭔가 좋은 점이 있겠죠?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를 암송하면 언제 어디에서나 시를 즐길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좋은 시를 어제 들었어. 내 친구한테 지금 만났는데 알려주고 싶어. 생각이 안 나. 그 뭐라 그래? 나 어제 되게 그 뭐더라? 그 있는데. 그럼 친구가 뭐라 그래? 야, 됐어, 하지 마. 됐어. 그냥 몰라도 돼.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걸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됐든 어디가 됐든 머릿속에 있는 시를 입으로만 내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시에 대한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내가 암송을 하기 위해선 일단 외웠겠죠. 그 외우는 동안에 느껴지는 시에 대한 무엇? 감상. 느낌이나 생각 같은 것을 우리가 감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감상을 암송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나는 이 시를 읽고 이러이러한 걸 느꼈어. 너희들도 한번 들어볼래? 하고 나누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를 이것 할 때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우리가 시를 쓸 일이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시를 쓸 수가 많을 거예요, 얘들아. 일단 여러분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100일장 같은 행사를 해요. 100일장이나 사생대회. 사생대회는 그림 그리는 거고 100일장은 글 쓰는 건데 100일장 가보면 시쓰기하고 줄글쓰기로 나누어져 있어요.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쓰는 건데 많은 친구들이 뭘 쓰냐면 시를 써요. 왜? 다들 시인이라서? 아니라 시는 짧잖아요. 줄글은 길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쓰고 가서 놀려고 다 시를 쓰는데 쓰자 그런다고 시가 나오냐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를 좀 몇 가지 정도를 외워서 암송을 해두고 있으면 시를 쓰는 방법 같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외우는 순간에 좀 익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를 쓸 일, 뭐 백일장이나 이런 대회 나갔을 때도 그 시하고 비슷한 방법대로 이렇게 써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 시적인 표현 익힐 수가 있대요. 시적인 표현은 어디 나오겠니? 당연히 시에 나오겠죠. 시적인 표현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시들을 외워보면서 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똑같은 내용이라도 그냥 재미없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시는 내 마음은 호수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하면서 익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시를 암송을 해볼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암송을 하면 되는 것인가 지금 하는 상황을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 교과서에 보면 봄 오는 소리라고 하는 시가 나와요. 자, 이 시를 암송하면 좋은 점이 얘예요. 지금 상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두 친구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여자친구처럼 보이는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시를 암송해볼게 하면서 별빛도 소곤소곤하고 쭉 암송을 해요. 그럼 이제 이 암송을 들은 옆에 있는 친구의 반응, 시를 들려주어서 고마워. 시를 암송하니까 언제 어디에서나 이렇게 여기 뭐야? 그냥 바뀌잖아요. 책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언제 어디에서나 시를 즐길 수가 있구나 하면서 암송했을 때 좋은 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두 번째 상황을 보면 시를 암송하고 나도 봄이 오는 모습을 시로 표현해봤어. 이게 바로 뭐야?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암송하면 좋은 점 중에 시를 쓸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굳이 시를 써보자. 백일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를 암송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그런 비슷한 시 한번 읊어볼까 왠지 시상이 떠오르는데 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을 하는 거야. 나비는 한들한들 개나리도 한들한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옆에 있는 친구의 반응. 시를 암송하면 이렇게 시를 쓸 때에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암송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암송을 했을 때 분명히 좋은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 아주 잘 나오죠.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개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암송을 해야죠. 자, 좋은 점을 알아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시를 암송할 수가 있을까? 일단 외울 송이에요. 외워야지, 그지? 보자, 시를 읽으면 장면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느껴지는 기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분이 느껴진다. 이것을 통해서 시의 분위기, 그 시가 갖고 있는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무작정 우리가 시는 글자잖아. 그렇다고 글자를 막 무작정 한번 어떻게든 외워보자 해서 머릿속에다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외워져요. 그리고 억지로 해서 외운 것들은 금방 잊어버려. 그럼 외운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뭐 영어 단어라든가 뭐 수학 공식이라든가 열심히 외우죠. 짜증나는 게 열심히 외웠는데 하루 이틀 지나서 잊어버려 봐봐. 뭐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때문에 어떤 느낌이라든가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상을 해서 외우는 게 참 좋아요. 근데 시 같은 경우는 장면을 떠올리다 보면 그 안에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쵸? 뭐 장면이 친구들이 같이 뭐 뛰어다니는 장면이에요. 그럼 분위기 어때? 뭐 신나고 즐거운 분위기죠. 좋아서 뛰어다니니까. 근데 뭐 어떤 친구가 노을이 지는 걸 보면서 되게 우울해하고 있는 장면이야. 그럼 분위기 어때요? 역시 우울한 분위기가 금방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장면을 통해서 일단 분위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시는 다른 글하고 다르게 뭐가 있느냐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와요. 반복되는 표현. 선생님, 시에서 왜 반복되는 표현을 쓰죠? 어떤 것들이 반복이 되냐면 같은 낱말들이 반복될 때가 있어요. 같은 낱말이 계속 나오는 거야.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와요. 또는 같은 문장이 똑같은 문장인데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여러 개가 나와요. 또는 각각의 행들, 시에서 한 줄 한 줄 이렇게 행이라고 하는데 7글자인데 뒤에도 7글자, 여기도 7글자. 이렇게 글자 수 자체가 반복이 되기도 해요. 왜 그럴까? 이거 그냥 심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시만의 느낌, 리듬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반복되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그러면 뭐 다른 여러 가지를 다 반복하면 되는데 왜 하필 요 낱말을 반복했을까? 반복을 한 낱말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중요한 낱말들을 통해서도 이 시의 내용을 연상해서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표현을 떠올리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를 노래하듯이, 노래는 리듬이죠. 그래서 리듬감을 살려서 낭송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상한 게 그냥 글은 외우라 그러면 되게 안 외워지는데 우리 아이돌 가수 언니, 오빠, 누나, 형아들의 노래는 참 잘 외워집니다. 그게 물론 이제 그들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 노래는요, 이상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쉽게 그냥 글보다 외워져요. 똑같은 글자로 만든 노랫말인데도 이게 리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왜 그럴 때 있잖아. 아침에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어떤 노래를 들었어. 하루 종일 그 노래가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와. 어떨 땐 짜증이 나. 왜 나 이 노래 오늘 하루 20번 불렀어. 왜 자꾸 이 노래가 불러지는 거지?
그게 우리의 뇌 구조예요. 이렇게 비슷한 말들이 반복이 되고 그것이 또 리듬감까지 같이 갖고 있다면 머릿속에서 굳이 외우자 애쓰지 않아도 계속 남아있어. 자꾸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암송을 할 때 그와 같은 리듬감을 살려준다면 좀 더 쉽게 외워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외울 때까지 반복해야 돼요. 그렇죠? 한 번 들어서 외워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 번 들어야지. 그렇지만 이제 이때 반복되는 표현이나 리듬감을 살려준다면 같이 외운다, 똑같이 외워봐 라고 하더라도 좀 더 쉽게 또 오랫동안 기억날 수 있게 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또 우리 친구들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면 산샘물이라는 시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그 산에 있는 샘물을 노래한 그런 시인데 이건 시예요. 바위 틈새 속에서 쉬지 않고 송송송 맑은 물이 고여서 넘쳐 흘러 졸졸졸 푸고 다 퍼도 끊임없이 송송송 푸다 말고 놔두면 다시 고여 졸졸졸.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할 시인데 자, 이 시를 우리가 이제 암송할 거야. 어떻게 암송하면 되겠느냐. 반복되는 표현인 송송송과 졸졸졸의 느낌을 살려서 읽을래. 그래요. 보면 송송송, 송송송, 졸졸졸, 졸졸졸 이렇게 두 번씩 반복되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표현의 느낌을 살려준다든가 또는 시에서 느껴지는 힘차고 시원한 분위기, 그지? 샘물이 퐁퐁퐁 솟아올라서 졸졸졸 흘러간대요. 굉장히 좀 분위기가 맑고 경쾌한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느껴준다든가 아니면 또 보면 지금 송송송이나 졸졸졸 같은 낱말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바위 틈새 속에서 쉬지 않고 송송송 맑은 물이 고여선 넘쳐 흘러 졸졸졸 글자 수가 다 7글자로 고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리듬감을 살리기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글자 수의 반복도 생각해 보자.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위 틈새 속에서 쉬지 않 이렇게 글자만 외우려고 할 때보다 훨씬 더 쉽게 외워질 수 있고요. 이렇게 시가 갖고 있는 느낌을 잘 떠올리다 보면 감동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개념인데요. 세 번째 개념은 이제 이야기를 읽어볼 거예요. 이제 시는 그만하고 이야기. 근데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실감나게 읽어보자. 실감에도 지금 안테나가 떴어요. 실감 알아볼까요? 실감은 역시 한자어인데 실제의 실, 느낄 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느끼는 것. 그쵸? 실제로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 생기는 생생한 느낌이에요. 선생님이 좀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머리를 이제 예쁘게 이제 하려고 머리 만지는 기계를 갖고 왔는데 이제 열이 나는 거죠. 열이 나야 이제 머리를 할 수 있으니까 꽂아 넣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만져봐야 뜨거운 걸 알 수 있어? 아니지.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저것은 뜨거울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뭐 하다가 정신이 없어 그걸 만졌어. 깜짝 손이 정말 깜짝 놀라. 어머야! 그게 실감인 거죠. 실제로 느껴보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실감나게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읽는 거야. 근데 읽는 것을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그 인물이 되는 것처럼 실제로 내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읽는 거죠. 훨씬 더 뭐랄까 좀 연기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읽어야겠죠. 자,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합시다. 뭐 이런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어흥하는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의 모습이 엄청 실감나는구나 해서 우와 무서워. 사실 화면 속에 들어있는 호랑이란 말이야. 얘가 나한테 어떤 위협을 가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호랑이의 모습이 너무 호랑이 잘 찍은 거지.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그러다 보니까 엄청 실감나게 느낀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실감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 우리는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을 거잖아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짐작이 될 텐데 일단 실감나게 읽으려면 이런 거지.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이 지금 슬픈 상황이야. 그래서 나 지금 슬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그걸 읽어야 돼. 근데 나는 안 슬프잖아. 이야기 속의 인물은 슬프든지 말든지. 그럼 어떻게 읽어 내가? 참 슬프구나. 어머 로봇이세요. 로봇 연기 감사합니다. 전혀 감동이 안 와요. 나 슬퍼. 이렇게 읽어야죠. 그렇다면 일단 실감나게 읽으려면 지금 이야기 속에 나오는 장면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는지 분위기가 어떠한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놓여있는 인물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건 이야기의 상황이에요. 지금 앞뒤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분위기 파악, 그리고 지금 인물이 어떤 마음인지, 즐거운 마음인지, 슬픈 마음인지, 짜증나는 마음인지, 우울한 마음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음만 알면 뭐 하나요? 그래서 이제 읽어야 되는 거죠. 해서 그 마음에 어울리는 무엇으로
목소리로 읽어주면 되는데 이 실감나게 읽기는 마음속으로 읽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이고 혼자 좋으려고 혼자 재밌으려고 읽는 게 아니라 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읽는 거예요. 때문에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목소리는 슬프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고 있는데 목소리도 슬픈데 표정이 전혀 슬프지 않아. 상상해봐 좀 되게 무서운 거야. 막 웃으면서 난 지금 너무 슬퍼 이런 생각이 얼마나 무서워. 이게 더 무서워. 그래서 그 표정도 어울리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3학년이라서 좀 덜할지도 모르겠는데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집에서 아마 동화책을 읽어주셨을 거예요. 그때 보면 두 분 중에 더 재미나게 읽는 분이 계셔. 그러면 그분한테만 가서 이제 읽어달라고 하는 거죠. 엄마면 엄마한테 막 아빠한테 좀 가서 읽어달라. 아빠 재미없게 읽어. 그런단 말이야. 재미없게 읽는다, 재미있게 읽는다는 무엇으로 결정이 나느냐면 글자만 읽었느냐 아니면 그 마음에 어울리는 목소리와 표정을 사용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목소리 표정뿐만 아니라 몸짓도 함께 해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뭘 하자 그랬는데 내가 싫은 거야. 하기 싫어요. 이럴 때 싫어, 하기 싫어 라고만 말하지 말고 싫을 때 우리 고개 도리도리 젓죠. 그래서 아우 싫어 이렇게 고개까지 저어주면 훨씬 더 실감나는 연기가 가능한 거죠. 우리 친구들이 불꽃 연기를 보여줄 그런 시간이에요. 자, 우리 교과서 속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봅시다. 인물의 상황과 마음을 생각하며 퐁퐁이와 툴툴이라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얘를 실감나게 좀 잠깐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토끼가 두 귀를 쫑긋거리며 툴툴이 옹달샘에게 달려왔다? 마시려고? 그랬더니 툴툴이 옹달샘의 말. 싫어 싫어! 아무에게도 내 물을 주고 싶지 않아! 게다가 너는 털을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 어때요? 선생님 좀 실감나게 읽었니?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툴툴이 옹달샘은 샘물을 나누어 주고 싶지 않아서 심술이 났다라고 인물의 마음을 먼저 파악하는 거야. 그죠? 아, 나누어 주고 싶지 않으면 심술 났구나. 그렇다면 이런 마음일 때 어떤 목소리가 어울릴까? 어떤 표정이 어울릴까? 어떤 몸짓이 어울릴까? 이것만 떠올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찡그린 표정 어울리겠다. 투덜대는 목소리 어울리겠다. 그러면 툴툴이 옹달샘의 마음 그리고 상황이 실감나게 드러나겠다. 그래서 찾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줄거리만 잘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사건이 흘러가는지만 알면 실감나게 읽기는 오히려 더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개념으로 가볼까요? 이야기를 실감나게 그렇다면 이제 열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선 중요한 거 상황 살펴보라고 했지? 때문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일이 일어났을 때 인물의 마음은 어떠한가? 왜냐면 결국 마음이 잘 드러나게 읽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때 어울리는 표정 중요하고 목소리 중요하죠.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면 인물의 이 마음에 어울리는 표정은 뭘까요? 목소리는 뭘까요? 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냥 상황만 잘 파악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그리고 그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 목소리에다가 무엇까지, 몸짓까지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정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지 볼까요? 도깨비를 골탕 먹인 농부라는 또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제 볼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실감나게 읽어볼 건데 어떻게 읽어야 될까? 장면에 보면 이 이제 도깨비예요. 도깨비처럼 잘 안 보이지만 도깨비야. 에이 시끄러워 못 살겠네. 이 도깨비 어르신의 단잠을 방해하는 녀석을 반드시 혼내주고 말 테야 이래요. 벌써 얘 표정도 별로 좋지 않잖아. 뭔가 짜증이 났어요. 단잠을 방해해서. 자,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실감나게 읽을 수 있을까? 우선 상황과 마음을 살펴보면 농부가 자신의 잠을 방해해서 기분이 지금 나쁜 거죠. 기분이 엄청나게 나쁘네요. 그래서 어떻게 찡그린 표정. 그리고 기분이 나쁠 때 목소리는 당연히 성난 목소리. 기분 좋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읽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나눠볼 감동은 시 그리고 이야기 두 개예요. 시에서의 감동을 나눌 때는 암송을 해보자. 또 이야기에서의 감동을 나눌 때는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어보자 하는 활동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